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시어럼 39에 나와 있는 요 소위 열공간의 기저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지금 시어럼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렬 A와 B가 행상등일 때에, 그리고 이 행렬 A의 기본행 연산을 해서 만들어진 행렬이 B인데, 여러분들 보통 이 B는 가우스 행렬이라고, 행렬 A의 가우스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요 시어럼이 두 개 있는데, 1번을 보니까 만약 A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B의 열벡터들도 1차 독립이다. 역도 성립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가 1차 독립이면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도 뭐다? 1차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만약 A의 열벡터들이 A의 열공간에, 자, 열공간의 기저이면 B의 열벡터들도 열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가 되어진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역이 중요하죠. 역. 우리가 역으로 봤을 때는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가우스 행렬의 열공간에 기저가 되어지면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도 원래 행렬의 열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나는 공간의 뜻은 아니고요. 열공간이라는 것은 그 행렬의 열벡터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이죠. 그러면 열벡터들이 우리가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이 열공간인데, 그와 같은 열벡터들이 몽땅 다 뭐가 되면 기저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가우스 행렬의 모든 열벡터들이 열공간을 우리가 생성하는 것은 자명하죠. 그렇죠? 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자, 열공간에 열벡터들이 열공간을 생성한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고, 우리가 문제는 그와 같은 열벡터들이 기저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되죠? 1차 독립임을 보여야 되죠. 일단 그래서 이슈가 사실은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 즉 열공간에 이 열벡터들이 몽땅 다 기저가 되어지면 우리가 원래 벡터의 열벡터들도 원래 벡터의 열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기저가 되는 것과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이 원래 행렬의 열공간에 기저가 되는 것은 서로 운명이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원래 행렬의 열공간하고 가우스 행렬의 열공간이 같은 벡터 공간은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같은 벡터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다만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열공간에 기저가 된다는 그 운명하고 원래 행렬의 열벡터가 원래 행렬의 열공간에 기저가 된다. 그 운명이 같다는 거지. 같은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열공간에 기저가 되는 것하고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이 원래 행렬의 열공간에 기저가 되는 그 운명이 같다는 거지. 같은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핵심이 1번이죠. 이와 같은 열벡터들이 서로 뭐다? 1차 독립임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원래 행렬이죠. 원래 행렬의 열벡터의 지금 열공간의 기저를 우리가 자, 이 열벡터들이 열공간에 기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데, 그거를 보이는 방법은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가우스 행렬의 열공간에 기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저임을 보이려고 그러면 첫째는 생성해야 되고 둘째는 1차 독립이 되는데, 생성은 자명하니까 1차 독립임을 보이면 되죠. 그럼 우리가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임을 보이려고 하면 요 명제 지금 역을 이용해서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이 서로 1차 독립을 보이는 방법은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임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지금 관심사죠.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서로 1차 독립임을 보이면 원래 행렬의 열벡터는 더 자명하게 뭐가 된다? 자, 1차
독립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증명해 보이고 앞으로는 자명한 것처럼 사용할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1을 증명하면 2는 자명하기 때문에 일단 1을 우리가 먼저 증명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행렬의 열벡터가 1차 독립이 되는 것과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 되는 것은 서로 뭐다? 동치관계에 따라 보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와 B가 행상득이면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 AX = 0와 BX = 0는 같은 해를 갖는다라고 했죠. 당연한 얘기죠. 행렬 A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 우리 이와 같은 방정식 풀려고 그러면 요 개수 행렬 A를 우리가 기본인 연산을 가해가지고 가우스 행렬로 고치겠죠. 일단 여기서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 행렬이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이런 가우스 행렬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행 연산으로 영공간, 즉, 그쵸, 해가 달라지지 않다는 거죠. 요놈의 해나 요놈의 해는 같은 해를 갖기 때문에 기본행 연산에 의해서 해가 달라지면 기본행 연산으로 연립방정식 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연립방정식 해나 요 연립방정식 같은 해를 갖는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행렬 A의 열벡터들을 우리가 U1, U2, UN이라고 하고 P의 열벡터, 즉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를 V1, V2, VN이라고 이렇게 두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요 AX라고 하는 것은 요 X의 미지수 X에 해당되는 X1, X1, X2, XN을 요 행렬 A의 무슨 벡터? 열벡터들의 곱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AX = 0는 AX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0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성립시킬 수 있고 BX도 마찬가지죠. 자, 요 미지수 X는 X1, X2, XN이고 요 행렬 B의 열벡터들을 우리가 V1, V2, VN이라 했기 때문에 BX는 X1, V1 플러스 X2, V2 플러스 XN, VN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이꼴 0이 됐으니까 0이 됐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기억과 니은식을 두고 자, 먼저 이 방향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A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자, 그러면 A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이 기억에서 우리는 X1, X2, Xn이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U1, U2, UN 이런 벡터들이 1차 독립임을 만족하면 이 스칼라 값인 X1, X2, Xn은 유일한 값으로서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실을 니은에 적용하면 V1, V2, Vn 자, X1, V1, X2, V2, Xn, Vn의 합이 0이다 해서 이 스칼라 값들이 이와 같이 0이라고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요 V1, V2, Vn이 1차 독립의 정의에서 무슨 말이겠죠? 이 V1, V2, Vn이 뭐가 된다? 1차 독립이 되는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B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것은 우리가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이제 반대로 보자는 거죠. 이번에는 B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요 니은식에서 즉 V1, V2, Vn이 1차 독립이면 이와 같은 X값의 U이라는 값으로서 0을 갖게 되는 거고 요 사실을 기억에 적용하면 1차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지금 뭐가 된다? A의 열벡터들 즉 U1, U2, UN 이와 같은 값들이 뭐가 된다? 1차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행렬 A와 행렬 B가 행상등을 이룰 때는 행렬 A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것과 행렬 B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것은 서로 뭐가 된다? 동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결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도 매우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소위 행렬 A의 가우스, 그쵸? 행렬 B를 우리가 구했다. 자, 요 B를 우리가 알고 있는 R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가우스 기본 행산을 통해서 가우스 행렬을 구했는데 그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도 뭐가 된다? 1차 독립이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들의 그쵸? 열벡터들이 만들어내는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에 이 열벡터들이 기저가 되어지면 무슨 말이겠죠? 원래 행렬의 열벡터들도 원래 행렬의 열 공간이 뭐가 된다? 기저가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죠? 어떤 전제?
요 가우스 행렬의 열벡타들이 1차 독립이기만 기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열벡타들이 만들어낸 벡터 공간이 열 공간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생성을 하고 있는데 기저가 되려고 그러면 그와 같은 열벡타들이 1차 독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독립이면 1차 독립이다를 보였다는 것은 기저이면 결국 기저다는 사실을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오럼 39는 어떤 이유냐면 일단은 요 가우스 행렬의 모든 열벡타들이 열 공간에 기저가 되어지면 그 운명이 원래 행렬 A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원래 행렬 A의 모든 열벡타들이 원래 행렬 열 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다만 명심할 것은 기저가 되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지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하고 원래 행렬의 열 공간이 서로 같은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요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행공간도 배웠죠. 자, 행공간이라는 것은 행렬의 행벡타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이고, 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열벡타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공간, 열공간에 우리가 기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가우스 행렬이죠. 가우스 행렬. 행렬 A의 행상등 가우스 행렬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우스 행렬에서 우리가 행벡타들이, 그쵸? 행벡타들 중에서 리딩 엔트리가 1인, 리딩 원소가 1인 행을 선택하면 리딩 원소가 1인 행벡타들은 서로 독립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딩 원소가 1인 행벡타들은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뭐가 된다? 기저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를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하고 원래 행렬의 행공간은 서로 공간 자체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열 공간끼리는 같지 않은데 행공간끼리는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행렬 A의 행공간에 우리는 기저를 알고 싶은데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저는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행렬에서 가우스 행렬에서 행벡타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이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인데 가우스 행렬의 행벡터 중에서 기저가 되는 놈은 가우스 행렬의 행벡터들 중에서 1차 독립인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차 독립이라는 것은 즉 다른 행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는 벡터들은 가우스 행렬의 행벡터 중에서 리딩 원소가 1인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자, 여러분 책에 보다시피 이런 거죠. 자, 요 행렬 A를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본행 연산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지, 이게. 리딩 원소가 1, 리딩 원소가 1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영행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우스 행렬의 행벡터 중에서 1행과 2행과 3행에 있는 요 벡터가 바로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뭐가 된다? 기저가 되죠. 그러면 원래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도 역시 요 가우스 행렬의 요 기저가 되는 요 벡터 세 개가 원래 행렬의 그쵸? 행공간의 기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벡터 공간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요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요 기저라고 하는 거.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행공간의 요 기저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에 해당되는 자, 유원 벡터를 우리가 편의상 자, 1, 2, 0이죠. 그리고 2행에 있는 행벡터. 자, 0, 1,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3행에 있는 행벡터 0, 0, 0, 0,1. 자, 요 세 개가 바로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뭐가 된다? 기저가 된다. 자, 왜? 리딩 엔트리가 1인 행은 더 이상 기본행 연산을 가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면
요놈과 요놈과 요놈은 항상 뭐가 된다? 서로 1차 독립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행벡터 중에서 1차 독립인 세 벡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요 가우스 행렬에 뭐가 된다? 지금 행공간의 기저가 되어지는데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이나 원래 행렬의 행공간이 같기 때문에 이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를 원래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로 바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문제는 이제는 열공간의 이제 기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우리가 열공간이 되어지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행렬 A의 행렬 A의 열벡터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의 이제 기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행렬 A의 열벡터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의 기저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요 행렬 A의 열벡터가 여기 4개 있는 4개 중에서, 자, 요 4개 다 지금 4개 다 지금 1차 독립이면 4개 다 기저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 4개 다 열벡터가, 자, 이 열벡터 4개 다 서로 1차 독립인지 아니면 일부 몇 개만 1차 독립인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금방 세오럼 39 이론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행렬을 보고서 원래 행렬의 열벡터의 1차 독립 여부를 판단한다겠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냐면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가 보다시피, 자, 이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이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 요 4개가 서로 1차 독립이면 원래 행렬의 열벡터 요 4개도 서로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가우스 행렬의 요 열벡터 4개가 결국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가 되어지는 것은 원래 행렬의 요 열벡터 4개가 행렬 A의 열 공간의 기저가 되어지는 거하고 운명이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 요 예를 보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열벡터 중에서 요 4개가 다 1차 독립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열벡터에서도,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열벡터에서도 이 열벡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는 리딩 원소 1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보다시피 여기서 요 리딩 원소, 자, 1열은 리딩 원소 1을 포함하고 있죠. 2열도 리딩 원소 1을 포함하고 있고 3열도 리딩 원소 1을 포함하고 있죠. 4열도. 그러면 1열, 2열, 4열은 리딩 원소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1차 독립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3열은 뭔데요? 3열은 요 나머지 1열, 2열, 4열, 1차 독립인 요 1열, 2열, 4열의 요 놈은 1차 결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요 놈은 1차 독립이 1차 독립의, 그죠? 벡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1차 종속의, 그죠? 요 나머지 3개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운명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리딩 원소가 1이면 항상 얘네들은 1차 독립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1차 독립임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가우스 행렬에서 리딩 원소 1을 포함하는 열벡터들은 얘네들끼리는 항상 뭐가 된다? 1차 독립이랍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요 1열, 2열, 4열, 요 1열, 2열, 4열에 있는 이 벡터가 1차 독립인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러면 행렬 A에서도 1열, 2열, 요 4열에 있는 요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다라고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죠, 그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론은 뭐냐면, 가우스 행렬의 모든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일 때에 원래 행렬의 모든 열벡터들도 1차 독립이라고 배웠지. 요 동네에서 2열, 1열, 2열, 4열 요 3개만 1차 독립일 때에 원래 행렬에서도 1열, 2열, 4열 요 3개만 1차 독립이라는 이론을 배운 적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를 선생님이 가감하게 얘네들 빼버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우스 행렬을 우리가 구해놓고 리딩 원소 1이 포함하는 열벡터는 남겨놓고 리딩 원소가 1이 아닌 열벡터는 이렇게 여러분 지워버리면 된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원래 행렬에도 이렇게 가우스 행렬에 우리가 3열을 지웠으면 원래 행렬도 3열을 이렇게 지우면 된다면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지웠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요거를 행렬 A-라고 하고 요 가우스 행렬도 R-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렬 A-는 자 요게 이제 열이 이제 1열, 2열 이렇게 열이 3개 있다면 하나, 둘, 3개.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치우고 요 남아있는 요 열, 그죠? 3개의 열을 가진 요 행렬 A-의 기본행 연산의 결과는 역시 동일하게 요놈 요렇게 나타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기본행 연산에 요 3열을 같이 빼버려도 나머지 부분들이 이 3열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기본행 연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3열의 기본행 연산의 계산은 3열만 영향을 주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1열, 2열, 4열의 기본의 영상 결과에 3열의 유무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아예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라는 행렬의 기본행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우스 행렬인데 지금 이 가우스 행렬에 자 모든 열들이 지금 1차 독립이죠. 왜? 리딩 원소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세 놈이 뭐가 되면 1차 독립인 것은 우리가 세오럼 39에 의하면 요 세 놈이 행렬 A-의 모든 열 벡터들이 1차 독립무한 운명이 같다겠죠. 그리고 요 세 놈이 요 세 열 벡터가 R-의 열 공간의 기저인 것은 요 세 열 벡터가 행렬 A-의 열 공간의 기저인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 세 벡터는 R-의 열 공간의 기저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벡터도 A-라고 하는 요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워버린 요 벡터는 요 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죠. 무슨 말이겠죠? 표시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표시가 항상 되게 돼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원래 행렬로 돌아가죠. 우리가 요 세 벡터가 요 행렬, 가우스 요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자? 맞죠, 그죠? 왜냐하면 요 놈은 요 세 놈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우스 행렬의 뭐다? 지금 기저는 요 세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여기 지워 행렬 A에서 요 3열에 해당되는 열 벡터는 나머지 1열, 2열, 4열에 의해서 요 놈이 생성이 되어진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세 놈은 서로 뭐다? 요 세 놈이 지금 1차 독립이고 요 세 놈이 요 행렬 A의 열 공간의 기저가 되어지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우스 행렬을 구해봤더니 가우스 행렬의 모든 열 벡터가 1차 독립이 아니고 여기서처럼 1열, 2열, 4열만 우리가 1차 독립이 되어서 1열, 2열, 4열만 요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이면 원래 행렬에서도 1열, 2열, 4열만 요 행렬 A의 열 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다라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얘기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기저 벡터에서 3열이 빠지면 가우스 행렬에서 3열이 빠지면 원래 행렬에서도 3열을 빼버리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요 세 벡터가 만들어내는 즉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의 그렇죠. 열 공간하고 원래 행렬의 열 공간이 서로 같은 것은 아니다. 벡터 공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우스 행렬의 지금 기저가 되는 그렇죠. 기저가 되는 요 그렇죠. 열 벡터의 이 포지션이 원래 행렬에서도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된다? 그렇죠. 기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동네에서 열 공간에 1열, 2열, 4열의 기지면 원래 행렬에서도 1열, 2열, 4열이 원래 행렬의 열 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정리하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가우스의 열 벡터가 몽땅 다, 그쵸? 기저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공부한 세오럼 39를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을 읽어보면, 리딩 원소, 가우스 행렬 리딩 원소 1을 포함하는 열 벡터들은 가우스 행렬 열 공간의 기저가 되고, 이때 가우스 행렬 리딩 원소 1을 포함한 열 벡터에 대응하는 A의 열 벡터들도 A의 열 공간의 기저가 된다라는 것은 세오럼 39를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만든 결론이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행렬 A의 열 공간의 기저를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을 요 열 공간의 기저라고 쓰면 안 되죠. 공간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열 공간의 기저는 U1은 요 벡터 1, 마이너스 2, 0, 0,3 그리고 2열에 있는 벡터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6 그리고 4열에 있는 요 벡터 2, 6, 자, 요렇게 자, 요 세 벡터가 요 행렬의 열 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세 벡터 가지고 얼마든지 요 세 번째 있는 열 벡터를 요 세 놈에 뭘로 표현할 수 있다?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54번 문제는 자, 행렬 A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에 행공간의 기저 그리고 열 공간의 기저를 각각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요 행렬을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가우스 행렬로 고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근차근 서둘지 말고 자, 요 일렉의 리딩 엔트가 1이니까 이제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을 몽땅 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2행에 더해주고 역시 1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3행에도 더해주고 1행을 그대로 이렇게 4행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기본의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4행하고는 부호가 반대니까 몽땅 다 4행은 뭐가 된다? 0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마이너스 2배 더하면 0 되고 마이너스 2배하면 마이너스 8이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6하고 6만 나면 0 되고 마이너스 10하고 8만 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8하고 9만 나면 1이 되어지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 2배 더하면 0 되고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8하고 7만 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4하고 1만 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9하고 6만 나면 0 되고 마이너스 10하고 9만 나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8하고 9만 나면 플러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우리가 2행의 리딩 엔트리가 1로 하기 위해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 3행을 2행으로 2행을 3행으로 보내면서 요 3행의 부호를 바꾸면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2행 3행을 바꾼 다음에 2행의 부호를 바꾼다는 의미니까 자, 요 놈이 0, 1, 3, 0, 1,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요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2행을 6배에서 더해주면 0 되죠. 자, 6배에서 18인데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15가 되고 이건 그대로고 6배에서 마이너스 1과 만나면 6이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4가 되죠. 마이너스 5가 1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요 3행의 리딩 원소가 1이 되도록 3행에다가 15분의 1을 곱했다는 거죠. 그럼 요것은 1이 되고 자, 요것은 15분의 4가 되고 자, 15분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가우스 행렬에서 리딩 원소가 1인 놈들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행공간의 기저죠. 그죠? 행공간의 기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행공간의 기저는 자, 요 행공간에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우리가 행공간의 기저는 원래 행렬의 A의 행공간의 기저와 같아겠죠.
자,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우스 벡렬의 행공간의 기전은 리딩 원소가 1인 행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R의 행공간이나 A의 행공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벡렬의 우리가 기저 벡터를 우리가 구하고던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저 벡터로 가져가면 된다겠죠. 그래서 U1 벡터는 1, 4, 2, 3, 5, 4. 자, 그리고 U2 벡터는 이행을 적으면 되죠. 0, 1, 3, 0, 1, 마이너스 1. 그리고 U3 벡터는 3행을 적으면 되죠. 0, 0, 1, 0.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15를 곱해보는 게 좋습니다. 15, 0, 4, 그리고 자 3분의 2에다 15를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원칙으로 되겠죠. 우리가 U1, U2, U3가 요 세 개가 만약에 기저이면 우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U1, U2에다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뭐 15를 곱해가지고 해도 역시 기저임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어떤 요 벡터가 서로 그렇죠. 어떤 벡터 공간의 기저를 이겼으면 이 기저 벡터 중에 어느 하나를 실수배해도 기저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작전을 썼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1행에 있는 벡터, 2행, 3행에 있는 벡터가 기저라고 했을 때에 요 3행에 있는 벡터를 15배를 해줘도 기저에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렬 A에 열 공간의 기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행렬 A에 우리가 열 공간의 기저를 구하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우스 행렬에서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는 1열과 2열과 자, 리딩 원소 1을 포함하는 3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원래 행렬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1열과 2열과 요 3열의 벡터를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 공간의 기저는 1열, 즉 1, 2, 2, 마이너스 1 그리고 2열에 있는 벡터 4, 2, 7, 마이너스 4 그리고 3열에 있는 벡터 2, 1,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 행렬의 1열, 2열, 3열이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가 되면 원래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는 역시 1열, 2열, 3열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가우스 행렬의 기저를 원래 행렬의 기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과 원래 행렬의 열 공간은 다르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한번 해봐야, 그죠? 꼭 강의를 보지 말고 자신 있는 분은 연습장에다 먼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 A가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랬을 때에 요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저를 구하라. 자,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저는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와 같기 때문에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저를 구하라면 우리는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를 구하면 된다겠죠. 자, 요와 같은 행렬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우스 행렬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리딩 원소가 1인 행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보다시피 1행과 2행과 3행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저 행공간의 기저는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와 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우스 행렬에서 1행, 1, 마이너스 2, 0, 0,3 그리고 2행에 있는 행벡터 0, 1, 3, 2, 0 자, 그리고 3행에 있는 행벡터 0, 1, 1,0 자, 이렇게 요 세 개의 벡터를 우리가 선택하면 요 세 벡터는 가우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저이면서 동시에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56번은 우리가 중앙대학교 기출 문제인데, 자, 클럼 스페이스의 차원을, 열 공간의 차원을 구하겠죠. 자, 요 말은 우리가 열 공간이죠, 열 공간. 자, 열 공간의 차원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렬 A가 이렇게 주었을 때에 일단은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겠죠. 차원이라는 것은 결국 기저 벡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딩 원소가 1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3과 1을 없애주기 위해서 1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고 1행을 3배에서 더해주고 1행을 마이너스 1배에 더해주는 행렬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2행을 3행으로 보내면서 양변의 7분의 1을 곱해버리면 2행에서 7분의 1을 곱해버리면 자, 요게 1이 되어지고 요게 7분의 5가 되어지고 요게 2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2행은 3행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요 값을 1로 고치기 위해서 3행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면 1, 2가 되었죠. 그리고 요 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3행을 2배에서 더해주고 2배 더해주니까 결국 4행 전체는 0행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리딩 원소가 1인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리딩 원소 1을 포함하고 있는 열이 이렇게 1열과 2열과 3열이면 요 1열, 2열, 3열은 가우스 행렬의 열 공간을 기전합니다. 그러면 원래 행렬로 갔을 때도 요 1열과 요 2열과 3열이 요 세 열이 요 컬럼 스페이스에 기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저 벡터가 그죠? 기저의 이 개수가 기저의 개수가 결국 뭐죠? 우리는 열 공간의 차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저의 개수가 열 공간의 차원이니까 기저의 개수가 3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차원은 뭐가 된다? 이렇게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7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R4승 벡터 공간에서 자, 1,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3, 2, 3, 1, 마이너스 4, 3,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세 벡터로 이루어지는 벡터 공간의 차원. 그러니까 요 R4승이 이제 부분 공간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세 벡터를 이렇게 행벡터로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자, 이렇게 행벡터로 표시해놓고, 우리가 찾는 벡터 공간은 결국 요 행렬 A의 행벡터가 만들어내는 행 공간에 해당되죠. 그럼 우리가 결국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는 것은 요 행렬 A의 행 공간의 차원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행 공간의 벡터의 개수가 몇 개냐? 기저 벡터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행렬 A를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우스 행렬로 고쳐봤더니 자, 리딩 원소가 1인 게 이렇게 1행, 2행, 3행 모두 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행렬 A의 행 공간의 기저는 요 1행과 2행과 요 3행에 있는 벡터 3개 모두 다 행렬 A의 행 공간에 뭐가 된다? 기저 벡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벡터 공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차원은 뭐가 된다? 그렇죠? 3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보기가 답을 골라보면 3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